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7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천하의 몹쓸 독사 같은 며느리가지 친정엄마 병원비 핑계를 대고 우리 아들 회사 금고에서 무거운 금괴를 몽땅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돈에 미친 콩가루 집안이 작당을 하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요. 내 피 같은 돈 다 내마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는 제 친정집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완벽한 거짓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속은 이웃들은 제게 오물을 던졌고 저는 꼼짝없이 수갑을 찬 채 횡령범으로 몰려 경찰차에 짐짝처럼 밀어 넣어졌습니다. 저를 향해 소름 끼치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제 이삿짐 박스에 몰래 숨겨둔 그 금괴가 도리어 그녀의 목을 비틀어 감옥으로 끌고 갈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덫이 될 줄은 말입니다. 조작된 박스의 진실, 그리고 소름 돋는 CCTV 반전까지. 과연 이 지독한 콩가루 집안의 끝은 어떻게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위암 수술을 받으신 친정엄마를 5년 만에 간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뺨을 스쳤고 복도 끝에 자리한 60평대 고급 아파트의 육중한 철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늘 누르던 비밀번호 6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하지만 삑삑거리는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불빛이 번쩍이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비밀번호를 다시 3번이나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초인종을 조심스럽게 누르자 인터폰 화면 너머로 오말자의 날카롭고 서늘한 눈매가 나타났습니다. 오말자가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는 손가락으로 인터폰 화면을 툭툭 치며 앙칼지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화면을 뚫고 병균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천박하고 가난한 콩가루 집안의 병균을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집에 옮겨올 생각을 해. 네 엄마 그 몹쓸 병 걸린 것도 다 돈 없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서 그런 거야. 어디서 재수없게 그 병균을 우리 집안에 들이려고 발악을 해? 어디서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네 애미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너도 남의 집 귀한 아들 발목이나 잡는 거 아니야? 당장 그 더러운 발길 돌리지 못해? 저는 귀를 의심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비밀번호는 왜 바꾸신 거예요? 저 지금 밖에서 비 쫄딱 맞았어요. 안에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몰라도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네. 오말자가 콧방귀를 세게 뀌며 입꼬리를 비죽거리고는 도끼 품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 기가 막혀서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물건한테 문을 열어주니?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도 아니야. 넌 우리 집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친정 구석에 돈 나올 구멍 하나 없으면서 어디 감히 내 아들 피를 빨아먹으려고 들어.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속옷 하나? 제대로 된 거 못 사 입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가 네 방구석에 있는 퀴퀴한 옷가지며 촌스러운 잡동사니들 싹 다 쓰레기 봉투랑 택배 박스에 쑤셔 넣어서
벌써 네 친정집으로 붙여버렸다. 이제 단물 다 빠졌으니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당연한 이치지. 동네 사람들 다 깨기 전에 썩 안 꺼져? 오말자의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고 숨이 턱 막혀오면서 지난 5년 동안 시댁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던 제 헌신의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퇴근한 강민환이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환은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마치 길거리의 벌레를 보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강민환이 미간을 잔뜩 구기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피곤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 기분 더럽게 왜 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청승맞게 물 뚝뚝 흘리며 궁상을 떨고 있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매일 우거지상하고서 사람 기운이나 쫙쫙 빼놓고 내 사업에 방해만 되는 그 거지 같은 처가 구석이랑 당장 연 끊으라고 분명히 말했지? 내 말 귓등으로 듣더니 아주 잘됐다. 핏줄 못 버리겠으면 깔끔하게 이혼 도장이나 찍어. 질척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서류 봉투가 제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이혼 요구서가 삐져나왔습니다. 강민환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널 사람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네 짐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빼줬으니 너는 그냥 껍데기 몸만 얌전히 꺼지면 되겠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좋은 밥 얻어먹고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찌그러져. 넌 그냥 내 성공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발판이었어. 나 이제 곧 상장 회사 대표 될 사람이야. 너 같은 빈티나는 여자랑은 급이 다르다고. 더 이상 내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썩 꺼져버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제 발밑으로 내동댕이 쳐진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이내 제 입가에는 비릿하고 서늘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말자가 거들먹거리며 깔고 앉아 있는 이 60평대 최고급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강민환이 떵떵거리며 굴리는 그 법인 회사의 알짜, 자금줄과 수십억 원대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시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등 뒤로 감추고 바닥에 뒹구는 낡은 구두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던 손끝은 어느새 차갑게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냉철해졌습니다. 저는 오말자와 강민환을 향해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곧바로 뒤돌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시댁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동안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철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맨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마. 친정집 마당에 도착하자 비에 젖어 축 늘어진 거대한 이삿짐 박스 3개가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오말자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들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 친정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어둡고 습한 창고로 묵묵히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바닥에 박스를 밀어 넣는 제 양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인 채 방으로 들어온 저는 밤을 새워 반격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강민환 회사의 최신 재무제표와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일렬로 펼쳐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쥐고 제가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기한을 분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강민환의 회사는 현재 단기 유동성 자금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을 철회하는 순간 주거래 은행은 즉각적으로 10억 원의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은행의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강민환의 회사는 당장 내일 돌아오는 어음조차 막지 못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백업 플랜으로 저는 법인 카드와 제 명의로 연결된 모든 신용카드의 한도를 0원으로 축소하고 사용 정지 신청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며 푸스름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충혈된 눈을 비비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주거래 은행의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저는 첫 번째 고객으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특유의 차갑고 소독약 냄새 섞인 공기가 제 폐부를 채웠습니다. 기업 여신 담당자의 책상 앞에 앉은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꺼내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환 법인 대출에 설정된 제 명의의 연대보증과 담보 제공을 지금 당장 전면 철회해 주세요. 단 1원도 남김없이 전부 다 걷어들릴 겁니다. 담당 직원이 제 말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사모님, 진심이십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대출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0억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보증을 전부 철회하시면 본점 여신팀에서 바로 비상 걸리고 대표님 법인 계좌 싹 다 압류 들어갑니다. 즉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게 된다고요. 어음 막을 돈도 없으실 텐데 내일 당장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부부싸움 하셨으면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는 담당 직원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하든 말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모든 불이익과 빚더미는 그 사람이 전부 감당할 테니 제 걱정은 마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당장 철회 절차를 밟아주세요. 도장은 여기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 철회 확인서를 받아든 저는 지체 없이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지역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악명 높은 갭 투자자가 운영하는 낡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험상궂은 인상의 갭 투자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시댁이 살고 있는 60평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원본을 꺼내 탁자 위에 소리가 나도록 던지듯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동네 시세보다 3억 원이나 뚝 깎아서 파격적으로 넘길 테니 잘 들으세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계좌로 전액 현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싸주세요. 돈 들어오는 즉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입맛 당기는 장사 아닌가요? 갭 투자자의 두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고 그는 서둘러 계산기를 타닥타닥 두드리며 입맛을 다시더니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허, 사모님 얼굴은 참하게 생기셨는데 깡다구가 장난 아니시네.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던진다고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모양인데
저야 돈만 맞으면 바로 콜입니다. 당장 수표로 싸드릴 테니 도장부터 팍팍 찍읍시다. 걱정 마쇼. 내가 이 바닥에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으로 유명하니까. 잔금 치르는 순간 그 집은 내 구역이요. 내일부터 험악한 인부들 싹 다 풀어서 현관문부터 시원하게 엎어버릴 테니까 뒷일은 신경 쓰지 마죠. 안에 있는 인간들이 기저귀 차고 도망가는 꼴 아주 제대로 보여드릴게.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창밖의 풍경과 달리 제 마음속은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환의 회사 재무팀 사무실에는 정막을 깨고 팩시밀리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며 종이 한 장을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주거래 은행에서 발송한 연대보증인 이탈 및 담보 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였습니다. 만기 전 대출금 10억 원을 당장 일시 상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최고급 수입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던 강민아는 재무팀장이 사색이 되어들고 온 팩스 용지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을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강민환이 핏발선 눈으로 재무팀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지점장하고 웃으면서 통화했는데 갑자기 10억을 당장 갚으라니. 너 일 똑바로 안 해? 재무팀장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환의 손을 떼어내려 애쓰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제 아침에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연대보증이랑 담보 제공을 전부 철회하셨답니다. 대표님,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 결제 대금도 싹 다 동결됐습니다. 우리 회사 이제 끝났습니다. 강민아는 미친 사람처럼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헐레벌떡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은행 지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강민아는 책상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점장님, 이거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갑자기 대출금을 상환하라니요. 당장 동결 풀어주세요. 제가 금방 융통해서 채워넣겠습니다. 지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 대출은 처음부터 공동 창업자이신 사모님의 막강한 신용과 부동산 담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모님 동의 없이는 단 하루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큰 소리 치실 시간 있으면 당장 10억부터 입금하시죠. 같은 시각 오말자가 우아하게 다과회를 즐기고 있던 60평대 아파트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말자는 비싼 수입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며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를 길거리로 쫓아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내쫓은 제 모습이 떠올랐는지 오말자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쾅쾅쾅 하는 귀를 찢는 듯한 커다란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오말자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육중한 철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매캐한 시멘트 먼지가 일어나는 가운데 어제 저와 계약을 마친 험상궂은 인상의 갭 투자자가 덩치 큰 용역 인부들을 대동하고 진흙 묻은 작업화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말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감히 네 집이라고 신발을 신고 함부로 쳐들어와.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안 나가.
갭 투자자는 주머니에서 제 단독 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원본을 꺼내 오말자의 코앞에 펄럭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이 집 어제부로 내 명의로 넘어왔소. 전 주인이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던지길래 내가 통 크게 현금 주고 샀지. 남의 집에서 딸이 틀고 있지 말고 당장 방 빼쇼. 오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찍힌 매매 기록과 제 이름,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한 오말자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갭 투자자는 오말자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뒤에 선 인부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 여기 싹 다 뜯어 고칠 거니까 당장 저 거실 대리석 바닥부터 시원하게 한마로 부숴버려. 아줌마가 안 나가면 그냥 먼지 구덩이 속에 파묻어버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인부들이 커다란 쇠망치로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돌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깨끗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오말자는 제가 단단히 미쳐서 용역을 사시위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말자는 분노로 턱을 덜덜 떨며 제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미친 기집애. 당장 용역들 철수 안 시켜. 어디 감히 시어머니 사는 집에 깡패들을 보내. 당장 들어와서 내 발바닥 핥으면서 싹싹 빌지 않으면 평생 친정 구석에서 썩게 만들 테니까 당장 튀어와. 저는 친정집 2층 창가에 여유롭게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오말자의 그 발악하는 목소리를 조용히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평화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제 입가에는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 노트북에 연결된 자동 녹음 프로그램을 켜두고 그녀의 협박성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을 하나하나 또렷한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오말자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동안 저는 지난 5년간 이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멸감과 식모 취급당하던 서름이 핏줄을 타고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인부들이 고급 장식장을 때려 부수는 소리와 오말자의 비명이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자가 오말자를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윽박 지르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줌마, 먼지 구덩이에서 벽돌에 깔려 죽기 싫으면 당장 껍데기 몸만 가지고 나가줘. 10분 뒤에는 저 안방 문짝도 다 뜯어버릴 테니까 당장 꺼져. 그날 오후 인부들이 거실 바닥을 완전히 때려 부수고 안방까지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오말자는 평소 목숨처럼 아끼고 자랑하고 다니던 악어 가죽 명품 가방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말자는 맨발에 짝짝이 슬리퍼만 대충 깨어 신은 채 쫓기듯 아파트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남들 앞에서 늘 우아한 척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 화려했던 사모님의 몰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귀신처럼 산발이 되고 비싼 실크 원피스에는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가장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이었습니다. 한편 강민환 역시 거래처들로부터 결제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급전을 구해보려고 평소 형님 동생하며 알고 지내던 사장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바닥에 쫙 퍼져 그 누구도 강민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극심한 허기를 달래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민환이 계산대에 내민 개인 신용카드마저 한도 초과 및 연체로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기계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듣고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자 강민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물건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도 위기가 목밑까지 턱턱 차오르고 수중에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 10원 한 장 남지 않게 되자 강민환은 그제야 뼈저린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떵떵거렸던 그 모든 성공이 오롯이 제 자본과 완벽한 신용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강민환은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저를 찾기 위해 차를 몰고 처가로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엔진이 터질 듯 엑셀러레이터를 거칠게 밟으며 강민환은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속으로 수없이 제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민환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친정집 마당 입구에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두었습니다. 끼익하는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친정집 대문 앞에 멈춰선 강민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은지연, 당장 기어나와.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줄 알아? 당장 나와서 은행에 전화해서 내 대출 살려내지 못해. 그 순간 대문 양옆에 숨어있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강민환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경호팀장이 발버둥 치는 강민환의 얼굴 정면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들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영업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바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좋은 말할 때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강민환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악력 앞에서는 종이 인형처럼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2층 창문 커튼 뒤에 조용히 서서 흙바닥에 나동그라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강민환의 비참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현관문 앞에서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떵떵거리던 그 오만한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것을 보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쟁취해낸 완벽한 승리감에서 오는 환희였습니다. 오늘 단 하루 만에 그 잘나고 고상한 척하던 시댁 식구들은 제가 치밀하게 짜놓은 거미줄에 걸려 완벽하게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틀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복수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듯 강민환의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세상의 모든 온기를 앗아가는 듯 스산하게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어음 부도를 막지 못해 결국 1차 부도 처리를 맞은 강민환의 법인 사무실은 채권자들의 고성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난 채권자들은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강민환의 최고급 책상부터 정수기, 심지어 그가 애지중지하던 수입산 골프채에까지 붉은색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권자 하나가 강민환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악을 썼습니다.
강민환, 너 이 자식 당장 내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 다 어쩌고 하루아침에 부도를 내. 당장 내 돈 토해내지 않으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산채로 파묻어버릴 줄 알아. 강민아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채권자의 손을 간신히 뿌리치고 야반도주하듯 비상계단을 타고 건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갈 곳을 잃은 강민아는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동네 구석에 있는 아주 허름하고 낡은 찜질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찜질방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땀 냄새와 눅눅하고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민아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으며 사람들이 코를 골고 있는 캄캄한 수면실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같은 시각 오말자 역시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어 동네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스파와 백화점 VIP 라운지만 다니던 오말자에게 수건 한 장 제대로 말라있지 않은 동네 찜질방 바닥은 끔찍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면실 구석에서 덜덜 떨며 앉아있던 오말자는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환이 맞니? 아이고, 내 새끼 몰골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강민아는 귓가에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찜질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서로의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오말자의 귀신처럼 산발이 된 머리와 시멘트 가루가 엉겨붙은 옷, 강민환의 잔뜩 구겨진 정장과 진흙투성이 구두는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강민환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은지연 그 독한 년이 대출이랑 보증을 싹 다 끊어버렸다고요. 내 회사 이제 완전 망했어요. 두 모자는 차가운 장판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서야 모든 상황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자신들이 벌레 취급했던 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하며 짙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아침 하늘처럼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잡념도 없이 투명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저는 그동안 치밀하게 모아둔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오말자가 쏟아낸 폭언 녹취록, 강민환의 경제적 무능력과 횡령 정황, 그리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명백하게 입증할 모든 금융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방어와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을 지시하며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일원의 양보도 없이 저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최고 수위로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제 재산은 단 한 푼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직후 저는 법원 앞 휴게실 의자에 여유롭게 앉아 며칠 동안 일부러 꺼두었던 제 스마트폰 전원을 켰습니다. 수신 차단을 해제하자마자 기계가 부서질 듯 쉴 새 없이 울리는 진동과 함께 화면에는 오말자로부터 무려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손바닥을 간지럽히자 저는 입가에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띠고 액정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병균 취급하며 이삿짐 박스에 쑤셔 넣을 때의 그 기고만장했던 오말자가 지금 얼마나 똥줄이 타고 피가 마를지 상상만 해도 온몸에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마지막에 걸려온 강민환의 번호로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째 울리기도 전에 강민환이 헐떡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잠깐 노망이 나서 돌았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어음 막을 돈이 100원도 없어. 나 구속되게 생겼다고. 저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강민환의 구차한 애원을 단칼에 자르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시끄러워. 징징거리는 소리 들을 시간 없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팰리스 호텔 최고급 VIP 스위트룸으로 두 사람 모두 1시간 내로 튀어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올가매고 법적인 퇴로마저 전부 차단해버릴 마지막 자비의 덫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거실은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는 최고급 다과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홍차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에 매무새를 가다듬고 푹신한 1인용 소파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앞에 대리석 테이블 밑바닥에는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빨간 불빛을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헐레벌떡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온 오말자와 강민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냄새나고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고풍스럽게 차려입고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제 압도적인 모습에 기가 완전히 질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강민환이 먼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펫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오말자 역시 덜덜 떨리는 무릎을 꿇고 제 발밑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오말자가 시커먼 눈물 콧물을 마구 쏟아내며 제 구두코를 두 손으로 덥석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미쳤지. 내가 늙어서 아주 단단히 미치고 노망이 났었나 봐. 내가 내 몹쓸 입방정을 확 찢어버려야지. 제발 우리 민환이 회사 부도난 것 좀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오말자는 두 손을 싹싹 비비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양뺨을 철썩철썩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 신용까지 하며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찧었습니다. 강민환은 엉금엉금 기어와서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찌질하게 매달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나 봐. 밖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내 옆에 남은 건 너 하나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앞으로 평생 네 발닦개로 살게. 이깟 서류 다 쓰레기야. 강민환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이혼 요구서를 꺼내더니 미친 듯이 북북 찢어발겨 허공에 던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최고급 카펫 위로 흩날리는 것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증스러운 그들의 사과와 눈물쇼를 묵묵히 지켜보던 저는 테이블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향해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폭언과 횡령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교묘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 저한테 콩가루 집안 병균이라며 제 옷가지며 짐들을 싹 다 택배 박스에 쑤셔 넣고 비밀번호 바꾸신 건 어머니가 하신 짓 맞죠? 오말자가 눈물을 훔치며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서 미친 짓을 했다. 다 이 못난 시험이 잘못이다. 내가 죽일년이야. 저는 시선을 돌려 덜덜 떠는 강민환을 차갑게 쏘아보며 몰아붙였습니다. 강민환, 너 법인 자금 몰래 빼돌려서 회사에 수억 원짜리 비자금 장부 만든 것도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어?
강민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횡설수설 변명을 쏟아냈지만 이미 그의 입에서는 치명적인 자백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내가 쓴 거 맞아. 하지만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면서 영업비로 쓴 거야. 지연아, 한 번만 눈 감아줘. 나 구속되면 우리 다 끝이잖아. 완벽하고도 충분한 자백을 녹음기에 담아낸 저는 찻잔을 받침에 소리나게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저를 올려다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무심하고 거칠게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와 남편 회사에 남은 법인 자산, 그리고 시댁 명의로 남은 껍데기뿐인 부동산의 지분까지 모조리 제 명의로 귀속시킨다는 합법적인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변명은 그쯤에 해. 당장 이 서류에 지장 찍고 서명해. 안 그러면 너희 둘 다 내일 아침 당장 횡령죄랑 명예훼손으로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하고 커다란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제가 내던진 합의서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싸늘한 경고장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아는 벌벌 떨리는 손을 뻗어 두툼한 합의서를 집어들고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을 더듬더듬 훑어내려갔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0%, 법인 자녀 자산 전액 즉시 양도, 그리고 거액의 위자료 청구 조항까지. 그 합의서는 강민환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민환은 핏발선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쏘아보며 이대로면 자기는 평생 빚쟁이로 길거리에서 자야 한다며 서류를 구겨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은지연, 너 단단히 미쳤어. 내가 아무리 홧김에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인생을 통째로 뺏으려고 들어. 내가 번 돈인데 왜 네가 다 가져가. 절대 이딴 서류에 도장 못 찍어. 차라리 법대로 해.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 지퍼를 열고 아주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강민환의 오만방자한 얼굴 정면을 향해 그 봉투 안에 든 것들을 거칠고 무자비하게 흩뿌려 버렸습니다. 수십 장의 결제 내역서와 카드 영수증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공중을 흩날리며 최고급 카펫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강민환이 과거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불법 템프로 유흥업소와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씩 긁어댄 내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와 주말마다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들락거린 카드 명세서들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채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카펫 위로 쏟아진 영수증들 중 하나를 집어든 오말자는 그 엄청난 액수에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한 번에 2천만 원을 긁었어? 민환이 이 미친놈아. 네가 회사 돈을 이렇게 물쓰듯 썼단 말이냐. 비자금 유용과 더러운 불륜 정황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제 치밀함에 강민환은 사시나무 떨듯 무릎을 꿇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턱 근육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며 침까지 질질 흘렸습니다. 오말자는 아들의 파렴치한 횡령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대로 가다간 자기 아들이 당장 내일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오말자는 서둘러 바닥에 나뒹구는 합의서를 주워들고는 강민환의 멱살을 쥐어 흔들며 미친 듯이 윽박질렀습니다. 이 등신아, 당장 지장 안 찍어. 너 깜빵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장 내일 구속될래. 빨리 지장 찍어 이 미련한 놈아. 강민아는 어머니의 매서운 손길과 제 서늘한 눈빛에 밀려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합의서 곳곳에 지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선명하고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탁자 위로 조용히 서류들을 걷어모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호텔 룸서비스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를 입에 대고 바닥에 엎드린 그들에게 가장 싼 샌드위치 하나를 적선하듯 주문했습니다. 네, 여기 가장 저렴한 에그 샌드위치 하나만 올려주세요. 먹다 남은 찌끄러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룸서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련 없이 핸드백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서며 그들과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협상을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서 들려오던 오말자의 짐승 같은 오열 소리와 강민환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서늘한 오후에 저는 빳빳한 정장을 입고 가정법원 앞마당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제가 제출한 완벽한 횡령 증거와 흠잡을 데 없이 공증받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명쾌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강민환의 불륜과 경제적 귀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며 제 재산에 대한 그의 기여도를 0%로 산정하여 일사천리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가슴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뻥 뚫리며 시원하게 치워진 듯 숨통이 제대로 트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무급식모 취급하며 옥죄고 가스라이팅했던 시댁이라는 지독한 족쇄에서 완벽하고 영원하게 해방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앞 햇살이 비치는 벤치에 여유롭게 앉아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고 내 계좌로 남편 회사에 남은 청산잔금 수십억 원이 입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숫자 0이 수없이 찍힌 묵직하고 거대한 잔고를 확인하는 제 입가에는 저절로 짜릿하고 깊은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한 오말자와 강민환은 철거 직전의 달동네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폐지를 줍고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구차하게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용한 최고급 사설 탐정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들의 비참하고 궁상맞은 근황 사진을 보고받으며 고급 커피를 마시는 승리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갑질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친정엄마의 병간호에 전념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제 명의로 온전히 되찾은 거대한 자산들을 우량 주식과 알짜배기 상가, 부동산에 영리하게 분산 투자하며 저는 저만의 경제적인 기반을 바위처럼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3개월 전 비 오는 날 처참하게 쫓겨나던 그날 밤 덜컹거리는 택시 안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스마트폰과 연동된 시댁 거실의 홈 CCTV 영상을 클라우드에 몰래 영구 저장해 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영상을 재생하며 제 옷가지를 박스에 우겨 넣어 던지던 오말자의 악독한 표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과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끊어내고 마음을 차갑게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고요하고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모든 복수가 완벽하게 내 통쾌한 승리로 영원히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평소 꿈꿔왔던 제 이름으로 된 대형 인테리어 쇼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시장 조사와 개업 준비에 행복한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달동네의 햇빛조차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지하 단칸방에서는 썩은 곰팡이 냄새와 호라비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벽지에 시커멓게 핀 곰팡이를 독사처럼 노려보며 오말자는 분노로 턱을 부들부들 떨며 더러운 이불자락을 신경질적으로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강민아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바닥에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자신이 이렇게 거지꼴이 된 것이 모두 제 독한 복수 탓이라며 매일 밤 싸구려 소주에 찌들어 악을 썼습니다. 은지연, 이 악독한 기집애,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내 돈 내놔. 오말자의 퀭하게 파인 눈동자에는 저를 기어이 지옥으로 끌어내려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자 가장 악랄하고 소름 끼치는 음모가 독버섯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때 내 헌 옷가지와 함께 친정으로 붙여버렸던 그 거대한 택배 박스들에 얽힌 치명적인 비밀을 번뜩 떠올렸습니다. 입가에 섬뜩하고 기괴한 미소를 길게 띠며 오말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먼지 쌓인 구겨진 코트를 서둘러 챙겨 입었습니다. 오말자는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강민환의 손목을 낚아채듯 끌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역관할 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팀으로 곧장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다려라 은지연. 네가 가져간 내 돈, 이 박스 하나로 다 토해내게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이었습니다. 가을의 맑고 따뜻한 햇살이 친정집 마당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친정엄마가 드실 고소한 전복죽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저으며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요란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대문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번쩍이는 경찰차 경광등 불빛이 거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벽면을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쾅쾅쾅 하고 대문이 부서질 듯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험상궂은 표정의 형사 4명이 흙 묻은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담당 수사관이 제 얼굴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품에서 빳빳한 종이 서류를 꺼내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수사관이 저를 차갑게 노려보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은지연,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회삿돈 대량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당장 집안 전체 수색 시작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형사들이 거실과 방 안으로 흩어져 서랍을 마구잡이로 빼고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간신히 건강을 회복 중이던 친정엄마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무장한 경찰들이 집안을 부수듯 뒤지는 모습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수사관의 팔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우리 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우리 지연이는 남의 돈에 손 뗄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수사관은 친정 엄마의 손을 짜증스럽게 뿌리치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직접 찾아서 증명할 겁니다. 수사에 방해되니까 저리 비키세요. 저는 친정 엄마를 부둥켜 안고 진정시키며 수사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 회사 자금의 단일원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거 명백한 무고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제 말을 콧방귀를 뀌며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경찰들의 수색 방향은 거실을 지나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어둡고 축축한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는 정확히 3개월 전 오말자가 저를 쫓아내며 제 옷가지를 쑤셔 넣어 친정으로 보냈던 거대한 이삿짐 박스 3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창고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랜턴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더니 먼지 쌓인 박스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형사 1명이 커터칼을 꺼내 박스 위를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감고 있던 누런 테이프를 거칠게 찢어발겼습니다. 안에는 제가 예전에 입던 낡은 니트와 철 진한 바지들이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옷가지들을 마당 바닥에 마구 내동댕이 치며 상자 맨 밑바닥을 파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장님, 여기 상자 밑바닥에서 결정적인 증거물 나왔습니다. 형사의 큰 외침에 수사관이 다가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사의 손에는 강민환 회사의 직인이 찍힌 두꺼운 비밀 자금 조성 장부와 번쩍거리는 무거운 금괴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노랗게 빛나는 금괴를 보는 순간 저는 제 2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수사관이 금괴와 장부를 비닐 증거물 봉투에 집어넣으며 저를 향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 자금의 단일원도 손을 안 댔다고요? 이 무거운 금괴 3개와 비자금 장부가 당신 이삿짐 박스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미실 겁니까? 은지연, 당신을 횡령 혐의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합니다. 수사관은 곧바로 차가운 은색 수갑을 꺼내 제 2 손목에 거칠게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뼛속까지 오싹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명백한 금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2 눈으로 직접 목격한 친정엄마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2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몸이 마당의 딱딱한 흙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수갑을 찬 2 손을 허우적거리며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향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눈 좀 떠보세요. 구급차, 당장 구급차부터 불러주세요. 우리 엄마 위암 환자란 말이에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경찰차 소리에 뒤섞여 요란하게 울리며 동네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대문 밖에서 경찰들과 함께 나타난 오말자와 강민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평소 저를 시기 질투하던 아파트 부녀회장과 동네 친척들, 그리고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자극적인 기사를 노리는 지역 신문 기자들까지 벌떼처럼 몰려와 마당을 점거했습니다. 오말자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완벽한 거짓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천하의 몹쓸 독사 같은 며느리가 자기 친정엄마 병원비 핑계를 대고 우리 아들 회사 금고에서 무거운 금괴를 몽땅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돈에 미친 콩가루 집안이 작당을 하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요. 내 피 같은 돈 다 내마, 이 도둑년아.
오말자는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동리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강민환 역시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제가 저 여자를 믿고 회사 재물을 다 맡겼는데 제 뒤통수를 치고 회사 돈으로 금괴를 사서 친정으로 빼돌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수백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부녀회장과 동네 친척들은 오말자의 완벽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부녀회장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큰 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친정엄마가 아파서 불쌍하다고 동정했더니 뒤에서는 저렇게 끔찍한 도둑질을 하고 있었네. 저런 폐륜 며느리는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해. 지역 신문 기자는 이 자극적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기자는 시댁 재산 털어 친정으로 빼돌린 폐륜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소리내어 중얼거리며 현장 사진을 미친 듯이 찍어댔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형사들의 양팔에 끌려 경찰차로 향하는 짧은 거리 동안 동네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욕설이 제 온몸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완벽한 사회적 매장의 위기였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지는 순간 저는 열린 차창 너머로 오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말자의 입가에는 저를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다는 비열하고 소름 끼치는 승리의 미소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친정집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차가운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은 지독한 분노가 들끓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감정을 철저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제 차가워진 이성은 이 끔찍한 상황을 초단위로 되감기하며 오말자가 어떻게 내 짐 박스에 금괴와 장부를 숨겼는지 논리적인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스는 제가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오말자가 저를 알몸으로 쫓아내며 제 옷을 쓰레기 봉투와 택배 상자에 거칠게 쑤셔넣고 단단히 테이프를 발라 친정집으로 일방적으로 붙여버린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3개월 동안 짐 상자를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둘 것이라는 사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파산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자 남아있는 제 재산을 다시 빼앗기 위해 저를 금괴 횡령범으로 엮어 콩가루 집안 공범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함정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수갑을 찬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들이 내가 횡령범이라는 명백한 물증을 조작했다면 저는 그 조작된 증거 자체의 물리적 모순을 무기로 그들의 목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것입니다.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조사실의 무거운 철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자 사방은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얗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져 내렸고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퀴퀴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에 붙은 커다란 특수 거울 너머로 저를 흉악한 횡령범 취급하는 수많은 형사들의 매서운 시선이 피부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 양팔의 수갑은 낡은 철제 의자 한쪽 팔걸이에 단단히 묶였고 손목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차가운 금속의 서늘함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맞은편 책상 뒤에는 제 수갑을 채웠던 담당 수사관이 팔짱을 낀 채 의자를 삐딱하게 뒤로 젖히고 저를 독사처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책상 위로 제가 친정집 창고에서 빼앗겼던 강민환 회사의 비밀 자금 조성 장부와 증거물 비닐 지퍼백에 밀봉된 묵직한 금괴 3개를 거칠고 요란하게 내리쳤습니다. 은지연, 당신이 남편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이 무거운 금괴 3개를 옷가지 밑에 숨겨서 친정집으로 도망친 거, 이 확실한 물증만으로도 징역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 이 고소장 안 보입니까? 수사관이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진 서류 뭉치 위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강민환과 오말자의 붉고 선명한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증거물 봉투에서 번쩍거리는 금괴 하나를 꺼내 형광등 불빛에 비추며 제 눈앞으로 불쑥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금괴 바닥에 찍힌 일련번호, 강민환 대표 회사의 누락된 법인 자산 목록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부의 필체도 당신이 재무이사로 있을 때 쓰던 결제 서류 필체와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죄질 나쁘게 발뺌하지 말고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하세요. 지금 당장 자백하면 도주 우려는 없는 걸로 보고 내가 특별히 구속수사만은 면하게 선처해 주겠습니다. 수사관의 묵직한 말끝에는 제 숨통을 완전히 조이려는 강한 압박과 경찰 특유의 고압적인 태도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꽉 움켜쥐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턱을 꼿꼿하게 든 채 수사관의 두 눈을 흔들림 없이 차갑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처요? 수사관님, 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로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서 발견된 장부와 금괴, 전부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짐을 친정으로 보낼 때 단 한 번도 그 상자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3개월 전 제 시어머니 오말자가 저를 알몸으로 길거리에 쫓아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옷가지를 일방적으로 쑤셔 넣어서 붙인 바로 그 택배 상자라고요. 저는 턱 근육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당당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제 말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3개 끼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으로 금괴를 훔쳐 도망갔다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금괴를 넣어서 친절하게 택배로 붙여줬다고요? 아주 전형적인 가족 간의 핑계 대기 수법이군요. 그 무거운 금괴 3개를 며느리 친정집으로 정성껏 포장해서 붙여주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시고 저 장부에 찍힌 당신 지문이나 똑바로 변명해 보시죠. 수사관은 제 억울한 항변을 완벽하게 무시하며 저를 비열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수사관의 얼굴에는 제 말을 단 1%도 믿지 않겠다는 강한 확신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저와 얇은 벽 하나를 두고 나란히 붙어있는 옆 조사실에서는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오말자가 가증스러운 연기를 뻔뻔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오말자가 수사관을 붙잡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제가 그날 며느리 짐을 쌀 때는 정말 맹세코 저 낡은 니트랑 바지 쪼가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우리 아들 피 같은 회사 돈으로 산 금괴를 며느리년.
친정에 택배로 곱게 붙여줍니까? 그 못된 년이 지가 훔친 금괴를 옷 속에 숨겨놓고 나한테 택배를 붙이게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교묘하게 조작한 겁니다. 친정엄마 병원비 핑계로 매일 밤마다 돈 내놓으라고 어찌나 악을 쓰던지 제가 아주 며느리 무서워서 밥도 제대로 못 넘겼습니다. 오말자의 악의적이고 교묘한 눈물 연기는 경찰들의 얄팍한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어서 강민환 역시 수사관 앞에 찌질하게 앉아 제가 평소에도 회사법인 자금에 지속적으로 손을 대려 했다는 악의적인 거짓 진술서를 뻔뻔하게 제출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는 회사 재물을 총괄하면서 항상 친정집 빚 갚는데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지연이가 제 뒤통수를 치고 은행 보증을 다 빼버린 것도 모자라 회사 비상금으로 쓸 금괴까지 싹 쓸어 담아 도망친 겁니다. 저는 저 악독한 여자 때문에 빈털터리가 돼서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쥐새끼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 여자를 당장 감옥에 구속시켜 주십시오. 강민아는 제가 정당하게 연대보증을 철회하여 합법적으로 회수한 돈의 흐름마저 자신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여 쏟아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여 앉아 저는 설상가상으로 바깥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이 마구잡이로 써댄 자극적인 기사가 인터넷과 동네 맘카페에 쫙 퍼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저를 향한 끔찍한 마녀사냥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오말자의 거짓말과 부녀회장의 선동에 완벽하게 넘어간 동네 사람들이 제 친정집 담벼락에 계란과 오물, 그리고 먹다 남은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투척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신 친정엄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앞까지 눈에 핏발이 선 지역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삿대질을 해대는 바람에 친정엄마는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병상에 누워 계실 늙고 병든 친정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숨을 헐떡이며 조사실 문을 열고 달려온 제 담당 변호사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책상 위에 명백하게 놓인 금괴라는 물증을 확인하고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제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는 적당한 선에서 혐의를 인정하라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은지연 씨, 지금 밖의 여론과 경찰서 안의 분위기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박스 내부에서 발견된 저 금괴의 일련 번호와 당신 글씨체와 비슷한 장부는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경찰은 이미 당신을 구속할 영장 청구 서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혼자 부인하다가는 정말 감방에서 수년을 썩게 됩니다. 일단 횡령 액수 일부를 억지로라도 인정하고 시댁 측과 적당한 선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보는 게 지금 당장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변호사의 체념 섞인 나약한 목소리에 저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술 안쪽 살이 터져 피가 비칠 정도로 아주 세게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억울하게 타협하고 무너진다면 병실에 누워 계신 불쌍한 친정엄마마저 돈에 눈이 멀어 작물을 숨겨준 파렴치한 공범으로 전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오말자의 끔찍한 폭언이
평생 친정엄마의 이름표로 따라다닐 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 떨리는 두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차갑게 얼어붙은 이성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3개월 전 비 내리던 저녁, 제가 집에서 알몸으로 쫓겨나던 날의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초 단위로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자가 현관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인터폰 너머로 악다구니를 쓰며 짐을 택배로 붙였다고 뻔뻔하게 토포하던 그 비열한 얼굴.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거대한 이삿짐 박스 3개의 모습. 그리고 갭 투자자를 찾아가 부동산을 처분한 직후 택시 안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휴대전화와 연동된 시댁 거실의 홈 카메라 영상을 클라우드에 영구 저장하던 그 치밀했던 제 손가락의 움직임.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 차가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말자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치명적이고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아주 투명한 숫자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에 맺힌 피를 혀로 하자내며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묶인 팔을 거칠게 당기며 수사관의 눈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들듯 무겁게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절망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맹수의 잔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님, 만약 제가 강민환의 회사 돈으로 금괴를 훔쳐서 도망쳤다면 왜 3개월 동안이나 그 귀한 수억 원어치의 감괴를 현금화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그 습한 친정집. 창고 구석에 박스 테이프도 한번 안 뜯은 채로 그대로 썩혀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횡령범이 그 귀한 작물을 마당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잡히기를 기다리는 멍청이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요. 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팩트 폭격에 수사관의 매섭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상을 위협적으로 두드리던 수사관의 손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수사관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할 말을 잃은 그 틈을 저는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상체를 책상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당당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수사관을 향해 명령하듯 요구했습니다. 그 상자 안의 물건들은 오말자가 제 옷 밑바닥에 억지로 숨겨 넣어서 악랄하게 조작한 겁니다. 그 박스가 제 손을 떠나 시어머니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단 1g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택배 발송 당시의 물리적인 무게 기록을 당장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제가 저장해둔 시댁 거실에 피할 수 없는 원본 영상 증거도 제 클라우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 수갑부터 풀고 저기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 이쪽으로 돌려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 주십시오. 제 서늘하고 압도적인 요구의 조사실 안에는 짧지만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 확신에 찬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사관이 마지못해 허리춤에서 짤랑거리는 열쇠 뭉치를 꺼내어 제 손목을 옥죄고 있던 수갑을 철컥 소리와 함께 거칠게 풀어주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손목에 피가 돌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사지하듯 손목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저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책상 맞은편에 놓인 수사관의 낡은 검은색 노트북을 제 쪽으로 익숙한 손놀림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저는 3개월 전 오말자가 제 짐을 일방적으로 쑤셔 넣고 붙였던 그 택배 회사의 전산망 주소를 키보드가 부서질 듯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수사관님, 여기 화면 똑바로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오말자가 나를 쫓아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그날 내 짐을 일방적으로 포장해서 붙였던 정확한 화물 운송장 번호입니다. 제가 엔터키를 소리나게 거칠게 두드리자 모니터 화면에 배송 상세 기록이 빽빽하게 띄워졌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택배가 처음 접수되었을 당시의 세부 정보들이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전산 데이터로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최초 집화 당시에 택배 기사가 측정한 송장에 찍힌 박스 무게가 정확히 12kg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방금 수사관님이 우리 친정집 창고에서 테이프를 뜯어 파헤친 그 박스의 경찰 실측 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제가 대리석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치며 수사관의 얼굴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수사관이 화면의 숫자 12와 바닥에 증거물로 나뒹구는 조작된 박스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경찰 압수물 목록에 적힌 실측 무게는 분명히 15kg이 훌쩍 넘는 15.5kg이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제가 입꼬리를 서늘하게 비틀어 올리며 비웃음을 섞어 수사관의 심장에 치명적인 팩트의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방금 수사관님이 저 지퍼백에서 꺼내 흔들던 저 무식하게 무거운 금괴 3개의 무게가 정확히 3kg입니다. 거기다 저 두껍고 묵직한 가짜 비자금 장부 무게까지 합치면 딱 3.5kg이 늘어나게 되죠. 만약 제가 훔쳐서 처음부터 금괴를 넣고 짐을 쌌다면 배송 조회 기록에 처음부터 15.5kg이 찍혔어야 정상입니다. 배송 중간에 마술처럼 3.5kg짜리 황금 덩어리가 허공에서 솟아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물리적인 무게의 명백하고 치명적인 불일치에 수사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입니다. 수사관은 자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 조작의 허점을 놓쳤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수사관님 표정을 보니 이제야 제 말이 조금은 귀에 똑바로 들어오시나 보군요. 그럼 이제 당신들이 노란한 이 더러운 조작극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드리죠. 제가 쐐기를 박듯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하며 마우스를 거침없이 클릭해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건 3개월 전 오말자가 나를 길거리로 알몸으로 내쫓던 바로 그날 혹시나 해서 택시 안에서 백업해 두었던 시댁 아파트 거실의 홈 카메라 원본 영상입니다. 화질이 4KK로 아주 선명하니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세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 화면 가득 시댁 아파트 거실의 풍경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오말자의 앙칼지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찢을 듯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 오말자는 제 옷가지를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박스에 거칠게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에 놓인 강민환의 전화를 받고는 오말자가 헐레벌떡 안방 안쪽의 그림 뒤에 숨겨진 벽면 감고를 열어젖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그 독한 년이 내 은행 보증을 다 끊어버렸어요. 당장 내일 회사 부도나서 압류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금고에 있는 비자금 장부랑 금괴부터 싹 다 안전한 데로 빼돌리세요.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강민환의 다급하고 찌질한 목소리가 조사실 벽을 생생하게 때렸습니다. 영상 속 오말자가 묵직한 금괴 3개와 장부를 품에 안고 엉거주춤 거실로 뛰어나오더니 악독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말자는 테이프를 바르려던 제 이삿짐 박스 맨 밑바닥 옷을 거칠게 파헤치고 그것들을 깊숙이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환아, 걱정 마라. 이 금괴랑 장부, 내가 은지연이 짐박스 밑바닥에 완벽하게 숨겨서 그년 친정으로 붙여버리마. 이러면 나중에 은지연이 횡령죄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가고 뺏긴 재산까지 우리가 다 토해내게 만들 수 있어. 오말자가 박스 테이프를 북북 뜯어 바르며 미친 듯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끔찍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입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시청각 증거 앞에서 저를 흉악범으로 몰아붙이던 수사관은 경악하며 입을 떡 벌린 채 도라르방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수사관님, 이제 누가 진짜 도둑질을 하고 악랄하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죠? 저 장부를 쓴 필적과 금괴에 묻은 지문, 당장 오말자와 강민환의 것과 일치하는지 과학수사대에 넘겨 정밀 대조해 주십시오. 제가 노트북 모니터를 소리나게 탁 덮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180도 완전히 뒤집혔음을 뼈저리게 직감한 수사관은 얼굴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연 씨, 제가 정말 경찰 생활 10년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옆 조사실로 넘어가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무고 혐의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허리에 권총 벨트를 고쳐 매며 굵고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쟁걸음으로 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수사관의 뒤를 여유롭게 따라 나서며 그들의 처참하고 바닥을 기는 몰락을 두 눈으로 직접 감상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옆 조사실의 철문을 쾅 하고 부서질 듯 박차고 들어간 수사관이 기고만장하게 앉아있던 오말자와 강민환의 면상 앞까지 제 노트북 화면을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들 이 더러운 영상 뭐야?
며느리가 금괴를 훔쳤다더니 당신들이 직접 박스에 쑤셔넣고 낄낄거리는 이 끔찍한 영상은 도대체 뭐냐고. 수사관이 성난 야생사자처럼 포효하며 오말자 앞에 철제 책상을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자신의 치밀했던 범행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고화질 영상을 확인한 오말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에 힘이 쫙 풀려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저게 왜 저기에 찍혀 있어? 내가 쫓아내기 전에 카메라 전원 다 뽑았는데. 미나나, 이거 우리가 저 독사 같은 년한테 다 독박 쓰게 생겼다. 오말자가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조사실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박박 긁었습니다. 강민아는 영상 속 자신의 음흉하고 찌질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동자가 미친 듯이 사방으로 흔들리더니 살기 위해 제 어미를 향해 무자비한 이빨을 짐승처럼 드러냈습니다. 형사님, 이거 다 우리 엄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늙은 노망이 나가지고 혼자 꾸민 짓입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랑 전화 통화만 했을 뿐이고 금괴를 박스에 숨겨서 택배로 붙인 건 다 이 미친 노인네라고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민환이 오말자의 어깨를 매몰차게 팍 밀치며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세워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호로새끼야. 네가 부도난다고 당장 빼돌리라고 시켜서 내가 숨긴 건데 어디서 애미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들어. 내가 널 어떻게 입혀서 키웠는데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오말자가 배신감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강민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고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모자는 경찰서 조사실 먼지 구덩이 바닥에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바닥을 뒹굴고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뜯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수사관은 그 짐승 같은 꼴을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며 허리춤에서 수갑 2개를 거칠게 뽑아들었습니다. 오말자, 강민환, 당신들 두 사람을 무고죄 및 증거 조작,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는 감방에 가서 실컷 해. 수사관이 발버둥 치며 서로를 물어뜯는 두 사람의 손목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철컥철컥 거칠게 채우며 매섭게 밀한다 원칙을 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들의 턱을 치켜들고 한심하게 내려다보며 차가운 멸시의 웃음을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제 완벽한 승리를 알리는 화려한 축포 같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 나온 오말자와 강민환의 처참한 몰골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향해 악의적인 손가락질을 해대던 동네 맘카페와 부녀회의 여론은 시댁의 끔찍하고 파렴치한 자작극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180도 뒤집혀 저를 향한 동정과 시댁을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병실 앞을 가로막고 오물을 던지던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숨은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억울한 누명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을의 쓸쓸한 낙엽이 모두 지고 이제는 제법 포근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어느 맑고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지루하고 끈질겼던 수사와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그리고 저를
올가매려 했던 악랄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하나로 병합된 오말자와 강민환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맞춤 정장을 아주 깔끔하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법원 방청석 맨 앞줄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을 저는 서늘하고 감정 없는 눈빛으로 주시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몰골로 나란히 선 오말자와 강민환은 불과 1년 전 저를 길거리로 알몸으로 내쫓으며 떵떵거리던 그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민환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눈밑이 시커멓게 파여 병자처럼 보였고 오말자는 수위가 헐렁할 정도로 비쩍 말라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엄숙하고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중년의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엄격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환은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유흥비로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무거운 죄를 자신의 전처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모친인 오말자와 공모하여 치밀하게 잔거를 조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말자 역시 며느리인 피해자의 이삿짐 박스 밑바닥에 금괴와 비밀 장부를 몰래 숨겨 무고를 주도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무고한 가족을 파렴치한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아 사회적 매장을 시도한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판사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강민환은 다리가 풀린 듯 피고인석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간신히 붙잡고 헉헉거리며 숨을 헐떡였고 오말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두 손을 모아쥐고 판사석을 향해 애원하듯 미친 듯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강민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말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의 나무 망치 소리 3번이 법정에 무겁게 떨어짐과 동시에 강민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끔찍하게 오열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돈에 미쳐서 돌았었습니다. 7년은 저한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한 번만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오말자 역시 무릎이 푹 꺾이며 차가운 법정 바닥에 나뒹굴었고 방청석 맨 앞줄에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수갑찬 두 손을 비비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야,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늙고 병든 시어미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짐승처럼 미쳤었나? 보다 내가 한 번만 우리 콩가루 집안 사돈어른 병실 찾아가서 싹싹 빌 테니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다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5년을 그 좁고 찬 감방에서 살면 뼈가 삭아서 죽어나간다.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여겨 살려다오. 오말자가 눈물과 콧물로 더럽게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을 박박 긁으며 제 쪽으로 기어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교도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틀어지고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당장 밖으로 끌어내. 저는 법정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뒹구는 그녀를 향해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슬픔도 없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무표정으로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차갑게 내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방청석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굳게 닫힌 법정 문 너머로 멀어지는 오말자의 처절한 비명과 강민환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는 제게
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완벽한 승리의 축포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구속과 동시에 강민환의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완벽한 상장 폐지 및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 명의로 남아있던 한 줌의 알량한 재산과 달동네 지하 단칸방의 보증금마저 수많은 빚쟁이 채권자들에게 산산조각이 나며 먼지처럼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형사 재판과 별개로 그들에게 제기했던 무고죄 및 심각한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소송에서도 아주 완벽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감옥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평생을 뼈 빠지게 갚아도 모자랄 수억 원의 거액의 빚을 합법적이고 영원한 철창 족쇄로 그들의 발목에 단단히 채워버렸습니다. 모든 더러운 오명이 벗겨지고 제 이름 앞에 붙었던 사회적인 꼬리표가 빗물에 씻기듯 깨끗하게 지워진 날,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의 고급 부동산 중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친정엄마를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집이 아닌 넓고 쾌적한 곳에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반년 전 제가 갭 투자자에게 현금을 듬뿍 받고 초급매로 넘겼던 바로 그 시댁의 60평대 최고급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다시 매입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최고급 수입 가구들을 새롭게 세팅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짐을 풀며 웃음꽃을 피우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과거 저를 손가락질하며 친정집 담벼락에 썩은 계란을 던졌던 아파트 부녀회장과 동네 얌체 친척들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부녀회장이 값비싼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앞으로 쑥 내밀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비굴하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지연 씨. 아니, 은 대표님. 우리가 그 미친 오말자. 노인네 말만 듣고 정말 몹쓸 큰 오해를 했지 뭡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그 인간들 경찰서 앞에서 수갑 차고 나오는 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심했을 텐데 이 좋은 고기라도 드시고 화 푸세요. 우리 이웃사촌끼리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봅시다. 동네 친척들도 염치 없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입에 발린 칭찬과 가증스러운 사과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얄팍하고 간사한 태도, 변화를 보며 속으로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웃사촌이요? 죄송하지만 제가 눈도 높고 귀도 아주 예민해서요. 앞에서는 비싼 과일 바구니 주면서 웃고 뒤에서는 남 뒷담화하기 바쁜 저급한 분들과는 잘 지낼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집 근처에서 알짱거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제 눈에 띄거나 선 넘으면 그땐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경찰서에서 아주 뜨겁게 뵙게 될 겁니다. 저는 서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부녀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과일 바구니를 벌레 보듯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보란 듯이 쾅 하고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당황한 그들이 멋쩍게 헛기침을 하며 도망치듯 발소리를 내며 물러가는 소리가 들리자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 하찮은 인간들의 시선 따위는 깃털처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본업으로 돌아가 동네에서 가장 번화하고 비싼 최고급 상권에 제 이름 석자를 내건 대형 인테리어 쇼룸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개업식 당일 수많은 축하 화환이 쇼룸 앞을 화려하게 가득 채웠고 눈부신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커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했던 누명과 시댁을 짓밟은 통쾌한 복수국이 지역사회에
전설처럼 널리 퍼지면서 저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 신문 기자들과 잡지사 에디터들이 쇼룸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지는 가운데 반년 전 경찰서 앞에서 저를 물어뜯으려던 한 얌체 기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은 대표님, 억울한 횡령 누명을 멋지게 벗으시고 이렇게 크고 화려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속 시원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당당하게 등지고 서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5년 전 제가 식모처럼 짐 취급을 받으며 알몸으로 내쫓기던 날 오말자가 인터폰 너머로 쏟아냈던 그 끔찍한 폭언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요? 네, 제 기사에 아주 굵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말을 꼭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전 시어머니가 과거에 저를 보고 천박하고 가난한 콩가루 집안이라며 멸시하고 짐을 길거리에 내던졌었죠. 그런데 결국 돈에 미쳐서 며느리 짐 속에 금괴를 쑤셔넣고 제 살 깎아먹다 더럽게 감옥에 간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천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돈에 미치고 썩어 문드러진 천박한 콩가루 집안인지 말입니다. 덕분에 제 안에 맺혀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갔습니다. 제 뼈 있는 사이다 같은 한마디에 기자들은 환호성과 감탄사를 터뜨리며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습니다. 그날 밤 성황리에 쇼룸 개업식을 마친 저는 건물 전체의 화려한 불을 모두 끄고 조용한 옥상 테라스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에 반짝이는 수많은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난간에 기대어 저는 최고급 빈티지 레드 와인이 담긴 와인잔을 천천히 우아하게 흔들었습니다. 서늘하고 상쾌한 밤 공기를 가슴 깊은 곳까지 들이마시며 저는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던 오말자와 간민안이 지금쯤 좁고 차가운 독방에서 쥐새끼처럼 웅크린 채 겪고 있을 끔찍한 절망의 무게를 기분 좋게 상상했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는 달콤한 와인을 단숨에 목으로 넘겼습니다. 더 이상 억눌리고 시댁의 갑질에 헌신만 하던 바보 같은 식모 며느리나 누군가의 억울한 희생양인 아내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살아 돌아와 가장 찬란하고 끔찍한 금융복수를 완벽하게 완성한 은지연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와인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당당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눈부신 제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파놓은 끔찍한 덫에 걸려들어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한 시댁 식구들의 결말, 속이 뻥 뚫리셨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 자신은 더 깊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며느리라는 무거운 촉쇠를 끊어내고 이제는 오롯이 저 은지연의 이름으로 제2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통쾌하고 가슴 뻥 뚫리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